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이래요.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40만 8천명 응시. 그리고 내용은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시험에는 40만 8천명이 넘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많으니까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접수 인원이 1차랑 2차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40만 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25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많은 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중개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손님이랑 물건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 공동중개나 광고 등을 통해 가지고요 영업력이 계속 발전해가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되면은 주변 부동산들이랑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에 적응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초반에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항상 변합니다. 어쩔 때는 매수자, 어떨 때는 매도자 이렇게 어디가 우선이 될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손님이 많을 때는 물건을 빨리 차지할 수 있는 방법, 물건이 많을 때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통은 손님과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자리에서 위치한다, 광고를 많이 한다, 세 번째는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한다. 이 고객은 손님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내놓는 임대인이라든지 매도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1번, 2번에 있는 좋은 자리를 위치한다, 광고를 많이 한다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권리금이라든지 월세, 광고비 이런 걸로 고정비용을 자꾸 늘리게 되면은 영업이 되게 힘들어져요. 부동산이라는 게 중개를 하는 일인데 중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페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고정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찾아오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오랜 동안 생각을 했고 저만의 방식을 좀 찾았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보면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개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찾는 것 같지만 보통은 손님들이 중개사들을 더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들은 이런 중개사를 찾아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중개사, 내 집을 싸거나 혹은 비싸게 팔아주거나 사줄 수 있는 중개사,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중개사,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줄 수 있는 중개사 이런 분들을 찾아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중개사들이 시장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고객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없죠. 안 보이니까. 그냥 광고만 봤을 때 물건은 보이지만 중개사가 보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미리 알고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부동산마다 사실 특징이 있거든요. 중개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매매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임대차, 어떤 사람은 상가, 사무실 이렇게 다 나뉘어지는데요. 이거를 오래 했다 해가지고 꼭 잘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매매도 좀 세분화해보면요 매수를 잘하시는 분이랑 매도를 잘하시는 분이랑 나눠집니다. 근데 내가 집을 살 때는 매수를 잘하는 중개사를 찾아야겠죠. 내가 집을 팔 때는 매도를 잘하시는 분을 찾아야 되겠고, 내가 상가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중개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고객들이 중개사들을 훨씬 많이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광고를 할 때 맨날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중개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들은 이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아무나 찾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안 하게 해줄 수 있게 중개사가 본인이 잘하는 내용들을 많이 홍보하거나 알려주게 되면요, 고객들이 이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한 2, 3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손님들이 자꾸 그냥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온지를 모르겠어요. 광고를 하기도 했고 부동산을 차려놨으니까 당연히 워킹 손님들도 들어오게 되겠지만 그런 손님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그냥 우리 집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은 것 같은데 소개를 받았던 내용 이야기를 안 하고 사실 소개받았다고 치기엔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그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좀 친해지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인터넷 카페에서 저를 찾았다 하더라고요. 이게 동호회이긴 한데 이용자 수도 좀 많았고 실명 인증이라든지 거주지 인증,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인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구매 고객들, 저한테는 구매 고객이죠. 이 구매 고객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광고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저랑 실제로 중개를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부동산 어떻게 하시는 좀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좋은 분 있으세요? 얘기를 했는데 몇몇 분들이 저를 추천을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 만들어주게 되고 나는 그 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알고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스스로가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나를 보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손님이 오니까 광고를 많이 안 해도 양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양타 계약이라는 건 이제 손님도 우리 손님이고 물건도 우리 물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건데요. 양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고객들이 나를 찾으러 오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는 건데요. 이런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랑 영업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매수를 잘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집을 잘 사는 방법이라든지 싸게 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블로그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 블로그예요. 블로그에는 글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올리고 매물도 같이 올리면서 나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내용을 좀 올리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리모델링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놀이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뭐 공지를 본다든지 홈페이지를 찾아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스팅을 하면서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내 블로그로 좀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중개사구나, 이런 매물이 있구나, 이 사람이 매수를 잘해주네, 그럼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블로그를 실패하는 이유가 다 똑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광고를 하시려면은 그냥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같은 데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광고도 광고지만 나를 좀 노출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시다가 어느 정도 글이 쌓였다 싶으면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노출될 수 있는 분야를 좀 많이 넓히시는 게 좋아요. 저도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 중개를 시작을 했지만 중개를 하다가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를 알릴 수 있구나를 해보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 더 적성이 잘 맞는 상담과 강의 그리고 책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고요, 영상을 찍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알리는 일을 하니까 중개에서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네에서 부동산만 하는 것들 그리고 큰 금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개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거 공인중개사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이나 지식,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고객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고객들은 항상 있습니다. 고객을 내가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 부동산 중개를 시작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중개에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튼홍이었습니다.